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 살펴봤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살펴봐야 되겠죠.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이제 4명만 남게 되는 2차 컷오프가 바로 내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의원이 29.8%, 윤석열 전 총장이 22.4%, 유승민 전 의원이 12.6%를 기록했습니다. 자, 2차 컷오프에서도 윤석열, 홍준표, 이 유승민 세 후보는 비교적 안정권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2차 컷오프에서 이 네 번째, 마지막 4위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4강 진입 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잡을 사람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8일에는 4강 발표가 됩니다. 선거 정의를 지키려는 저의 노력이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 공감을 하태경 없는 4강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태경 4강 가자! 한 사람 안상수를 찍어야 우리 4강의 모양이 좋아집니다. 지금 사회 싸움이 치열해서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일지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 2차 컷오프는 1차 때와 달리 당원 투표 결과가 10% 늘어서 30%가 반영이 됩니다. 최근 넉 달 동안 26만 명가량 급증한 책임 당원들 가운데 43%를 차지하는 2040 세대 당원들의 표심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가 이번 경선의 또 관건입니다. 자, 누가 1위를 하느냐도 궁금하지만 1, 2, 3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4위를 하느냐가 궁금한데 과연 이 누가 4위를 하는지도 이 나중에 판도에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줍니까? 경선 흥행과 관련해서는 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경선 흥행에 영향을 끼치면 그게 결국 이제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4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대선에 관련된 흐름 자체가 바뀌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당사자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당사자들 중에 누가 4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이후에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지사까지 그만두고 지금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4위 안에도 못 든다? 그럼 원 지사 입장에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는 뭐 당대표까지 지냈고 그런 분이 이번에 또 4위 안에 못 든다 그러면 황교안 후보는 사실 지금 계속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이제 이 논의가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고요. 또 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까지 그만두고 나왔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정치 신인으로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거. 오히려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회 과정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하태경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안 돼도 정치적 타격이 가장 적은 후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셈법이 달라서 대선 전체 판도보다는 개개인의 정치적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4위 자리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들이 각각 하나씩 있군요. 그래서일까요? 이 4위 안에 들기 위한 이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노력이 아주 절절합니다. 자, 퍼포먼스를 앞세워서 눈길을 끌려는 후보도 있었죠. 바로 안상수 전 시장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국민들 가슴에 박혀있는 대못을 빼고 이런 대장동 같은 데 있는 이재명 일당 그리고 기득층들 싹 쓸어버리고 이 망치로 좀 혼을 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토를 보내줬어요. 이놈들 좀 혼내라고.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이걸 그냥 지구로 떠나라. 저 안 전 시장의 망치가 점점 커집니다. 이 토론회가 지날수록 점점 망치가 커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각에서는 이 도가 지나친 퍼포먼스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시원하다, 사이다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